이번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개야. 위독한 환자를 태운 듯한 구급차가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그 구급차 안에서는 환자로 보이는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 나를 가족들만 살아 돌아오면 아무 상관도 없었어. 그래서 당신하고도 계약한 거잖아. 어? 당신 같은 악마하고 계약하면 위험할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야. 가족은 내게 무엇보다도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대가를 내 목숨과 바꿔줘 제발. 사내는 허공에 대고 무엇인가 울분을 토하며 부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 시간은 얼마 전.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한 사내가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사내의 모습을 보니 비틀비틀거리며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아마도 술에 잔뜩 취한 채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술에 취한 채로 옥상 계단을 오르고 있다며 말리는 것이 좋을 테지만 주위에는 사내를 제외하고는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벌레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사내는 옥상 문 앞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아 돌렸는데 어이없게도 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려버렸다. 평상시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히 잠겨있을 터이지만 어째서인지 사내가 술을 먹고 무엇인가를 결심한 오늘만 열려있는지 의문이었다. 마치 네가 결심한 걸 빨리 해치우라고 말하듯 옥상문을 녹슬어버린 외관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열려버렸다. 이어서 사내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넘어지지 않고 옥상 난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 사내는 가누기도 힘든 자신의 몸을 억지로 움직여 난간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사내는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그저 야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나는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항상 이맘때면 가족들과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야경을 구경하곤 하였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품에 안고 이곳에 올라와 야경을 구경하고 아내는 뒤에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욕심도 안 내고 살아왔는데 어째서 딱 오늘이 사고 난 지 3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3년 전 가족여행을 가고 있던 와중에 나는, 아니 우리 가족은 사고를 당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로 그쳤지만 그와 반대로 나를 제외한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후의 생활은 정말로 참혹하였다. 어디로 가도 가족들 생각만 나고 일도 손에 안 잡혀 회사도 금방 잘려버렸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폐인같이 살아왔다. 그러다 결국에는 더 이상 혼자 살 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죽을 결심을 하고는 자살하는 방법을 물색하던 도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다. 흔히 소설 속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악마들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실패한 후 술독에 빠져 살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어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지만 어차피 죽기로 결심한 거 그냥 그러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자고 일어나니 제 통장에 수백억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정말 미친듯이 기뻤습니다. 평상시라면 코웃음도 치지 않고 무시할 만한 글귀였지만 지금 상황이 상인 만큼 이런 데라도 기대고 싶었다. 그래서 그 글의 글쓴이와 연락을 한 후에 어떻게 악마와 만나는지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다. 자신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우선 그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렇게 한다면 운 좋게 그와 만나는 조건을 달성할지도 모른다면서. 우선 술에 잔뜩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야 한다고 한다. 그 옥상의 난간과 같은 위험천만한 곳에 올라가 진심으로 빌으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고 현재 이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악마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역시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후 나는 술병을 뒤로 집어던지고서는 뛰어낼 생각을 하였다. 약간의 기대를 한 내가 미쳤던 것이었다. 아무리 그렇게 절박하였다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더니 뛰어내리려고 몸에 긴장을 푸는 순간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순간 위화감의 정체를 몰랐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자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었다. 어째서인지 뒤로 던졌던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어 뒤를 돌아봤을 때는 나는 하마터면 옥상에 떨어질 뻔했다. 역시 이런 때는 소주를 병째로 마셔야 분위기가 있죠. 뭘 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곳에는 어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는 비보이라고 해야 할까. 후드티에 펑퍼짐한 바지, 돌려쓴 모자, 그리고 목에 걸어놓은 헤드셋. 흔히 TV 속에서 나오는 힙합 소년이나 비보이들을 연출할 때 보여주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설마 내 부름에 나타난 건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 악마? 그 질문은 참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굳이 대답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악마라는 이름 자체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를 악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래도 뭐 대충 큰 틀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내가 뒤로 던진 술병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던 남자는 내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복장이요. 챙이 달린 높이 긴 모자에 정장 차림을 하고 지팡이 짚고 있는 그런 분류. 뭐 그런 놈들도 있긴 하지만 요새는 구작다 애들이나 그러고 다니죠. 우리들도 시대를 탄답니다. 예? 눈앞의 남자는 마치 친한 동료에게 이야기하듯 장난스럽게 농담까지 하며 내 질문에 답하였다. 일단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형식적이지만 일단 묻겠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래 맞아. 계약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 저야 언제든지 환영이죠. 당신의 소원은... 내 가족을 살려줘! 어? 나는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을 남자에게 이야기했다. 꽤나 멋진 말이군요.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 복수 등을 위해 계약을 하는데 말이죠. 당신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류인가 보네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어찌됐든 대답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객님. 남자는 내가 닥달하는 말을 쏘아붙이자 과장된 몸짓으로 내게 인사를 하더니 기분 나쁘게 키득거렸다. 그러고서는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는 내게 서서히 다가왔다. 그러고서는 공중에 둥실둥실 뜨더니 내 코앞까지 얼굴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했다. 자, 대가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손가락을 이용해 내 머리 뒤로 눌렀고 나는 그 힘에 의해 뒤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느낌이 정신을 차리자 나는 내 방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있었다. 역시나 꿈인가? 그래, 그게 현실일 리가 없다. 악마가 나타나 계약을 하고 가족들을 살려준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 그저 내가 꿈에서도 바라지 않자 그런 꿈을 꾼 것일 것이다. 식은땀으로 인하여 몸이 찝찝하자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나갔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역시 당신도 예림이하고 놀러가는 걸 기대했나 보네요. 좀 질투났는데. 나는 방문을 열고 나와 눈앞이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는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 당신 무슨 땀을 그렇게 나? 어디 안 좋은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지? 내 눈앞에서는 내가 잔뜩 흘린 땀을 보고서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귀여운 아내가 있었다. 꿈에서도 그립던 바로 그 아내, 내 아내가 말이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여보, 왜 이래요, 갑자기?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요? 그래. 아주 질 나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있어줘,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환희에 차 기쁜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았다. 이 상황이 제발 꿈이 아니길 빌고 또 빌 뿐이었다. 그렇게 아내를 끌어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뭐야, 안 좋은 꿈을 꿨으니 오늘 여행은 취소하자고요? 예림이가 오늘 얼마나 기대했는데. 흥분이 가라앉자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지금은 정확히 3년 전 사고가 난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그날의 참사가. 지금 여행을 간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일만은 막아야 한다. 제발 부탁할게. 다음에 아니 내일 가도 좋으니까 오늘만은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럼 예림이한테는 당신이 말해요. 그래. 고마워. 그 후 나는 딸의 방에 찾아가 내 사랑스러운 딸아이 또한 몇 분 동안 껴안고 나서야 이야기를 전하였다. 솔직히 울면서 떼쓸 줄 알았지만 의외로 알겠다면서 수긍을 해주었다. 역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다. 그 외출은 하지 못하지만 집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12시가 점점 다가왔을 때는 불안했지만 12시가 넘어가고 날이 바뀌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안심이 되었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뭐야? 꿈인가? 나는 분명 잠이 들었을 나이지만 어째서인지 어두운 공간 안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어떻게 계약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주변에 계속 두리번거리자 익숙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자 그곳에는 챙이 달린 높이가 긴 모자에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너무 당하지 마세요. 그저 계약에 만족하시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니까. 갑자기 환불한다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저번하고 모습이... 아, 그건 이번에는 꿈속이니까 아무래도 당신의 이미지대로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꿈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이곳의 주인은 당신이니까요. 아무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약에 만족하시나요? 계약을 파기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래, 계약은 만족이고 당연히 파기할 생각도 없어.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대가를 가져가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대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불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주세요. 그럼 남자가 내게 대가를 가지러 오겠다는 소리를 끝마친 뒤 내게 다시 한번 과장되게 인사를 하고서는 손가락을 튕겼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어째서인지 불길한 기분에 휩싸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옆을 돌아보자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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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아내를 미친듯이 불렀다. 당신 요새 왜 그래요? 내가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오자 화장실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아내를 껴안으며 맹세를 하였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고 말이다. 그 후 나는 어제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집에만 있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딸이 원하는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가족끼리의 여행은 포기하기로 하였다. 또다시 사고가 나면 안되기에 이번에는 거대 여행사에서 광고를 하는 그 상품을 목표로 여행을 가였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저 구조대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여행사가 책임지는 여행에는 안전요원들이 대동하기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미루었던 여행을 갈 수가 있었다. 며칠간의 여행이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나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당신은 뭡니까? 예? 버스가 대기하고 있던 큰 창고 밖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고서는 여행 가이드와 안전요원들이 아닌 한눈에 보기에도 나 테러리스트요 하는 듯한 느낌의 복장을 한 괴한들이 무기를 들고서는 창고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여행사의 직원분들이 모두 성불을 하셨기에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니래! 버스에서 내리지는 못하고 겁먹은 얼굴로 밖을 살펴보기만 하던 승객들은 저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지금 밖의 상황을 보니 그들이 여행사 직원들을 전부 살해하고 우리들을 납치하는 듯 보였다. 승객들이 소리만 지르고 버스에서 안 내리자 그들은 화가 났는지 직접 버스에 올라 사람들을 힘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버스에서 강제로 하차되고 승객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 버스로는 몇 대 안 되지만 막상 승객을 전원 한 곳에 모아두니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약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질분들이니 여행사나 국가에서 몸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타고 오셨던 버스를 타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여행을 안전하게 끝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허튼 수작 마시고 그저 저희의 지시를 믿고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러 조직의 리더가 애 있는 말투로 모두에게 이야기하였다. 요점은 우리들을 납치한 것이니 몸값에 들어올 때까지 죽기 싫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말 안해도 아는 것이다. 혼자였다며 괜한 영심리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있기에 그저 저들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있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황은 꽤나 심각했지만 저들에게는 정말로 우리들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뭔가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그쪽을 쳐다보니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무엇인가를 듣더니 부하 몇 명과 어딘가로 사라졌다. 범죄 조직의 리더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불안한 마음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그들이 여자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시끄러! 야! 따라오라고! 살고 싶으면 얌전히 따라오라고! 그들은 싫다는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각각 버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야! 이 알바 좋아! 응? 하여튼 우리 보스는 융통성이 없다니까? 야, 어차피 이것도 범죄인데 자원범죄 한두 개 더 저지른다고 뭐가 달라지냐? 에? 그나마 남아있던 이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자신의 리더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내 쪽을 바라보았는데 나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친 줄 알고 놀랐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아니었다. 여기 숨은 보석 발견! 야! 저년 좀 끌고 나와봐봐. 그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서는 더러운 마음을 품은 것이었다. 아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내들에게 나는 저항을 하였다. 내 아내를 지켜야 한다. 오직 그 생각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다. 다행히도 에리미는 옆에 있던 노 부부가 맡아주고 있었기에 나는 있는 힘껏 저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무엇인가 창고의 창문을 깨고 들어오더니 펑 하고 터졌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연막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창고문이 폭발로 날아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러자 내 아내를 잡고 있던 자들이 무기를 들어 반항하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진짜 망할 개신녀! 니년 말을 꼭 죽이겠어. 내 아내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었던 놈은 화를 풀 곳이 없었는지 아내에게 총구를 들이밀었다. 안돼!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야가 번쩍이더니 나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어째서 총을 맞은 부위를 손으로 간신히 막으며 앞을 보니 아내에게 총을 겨누는 놈도 똑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마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격을 받고 내게 오버를 한 듯 싶었다. 나는 목구멍에서 역류하는 피를 쏟아내며 신음을 하였다. 아내가 내게 들어와 내게 다가와 울며 불며 상처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상처가 심해서인지 아니면 주변이 소란스러웠던 탓인지 아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구조대가 창고로 들어왔고 들것에 나를 싣고 간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째서 계약을 한 악마가 내게 장난을 친 것인가. 나는 천천히 죽어가면서 생각했다. 이거 참 난감하네요. 분명히 주변의 소리가 안 들려야 할 터인데 어째서인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환청인가? 환청 아니니?
걱정 마세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에 마음속으로만 내뱉은 말은 누군가가 대답을 하였다. 자, 일단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목소리의 주인공 구급대원이었다. 내 상태를 보기 위해 여러가지 체크를 하며 응급처치까지 해주고는 구급차에 실어 출발하였다. 이거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당신이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나를 차에 태운 후 구급대원은 의자에 앉더니 내게 불만스럽다는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덮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러게 벗으니 얼굴이 드러났고 나는 그 얼굴 보고 경악했다. 바로 그놈이었다. 나와 계약을 한. 이거... 일단 응급처치는 하긴 했지만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거 제가 말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나는 그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설마 정말로 악마처럼 날 죽이고 내 소중한 가족들까지도 데리고 가려는 것인가? 아니요. 가족분들은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히 사실 겁니다. 이런 계약도 신뢰가 없으면 못 해먹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만을 한다. 나는 확실히 그와 계약을 하였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내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족들이 대가로 지불되어야만 한다. 소설 속 영화 속에서 많이 보아왔던 악마들의 농간으로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잃은 것처럼 말이다. 나 참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잘도 입에 바른 소리를 하시네요. 지금 억울하시죠? 자기가 왜 죽나 아고요.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대가라고요. 그래, 솔직히 조금 억울한 느낌이 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간다 해놓고 날 데려가다니. 분명 악마니까 날 농간하는 것이다. 이분 정말 못쓸 인간이네. 계속 그렇게 대놓고 나 말고 가족 데려가라 하실 겁니까? 당신을 데려가는 이유는 당연히 당신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을 합친 것보다 더요. 그래서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는데 이제 답이 나오네. 당신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가족을 살린 것이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조차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엔 당신도 인간이더군요. 소원이 가족을 살리는 것이기에 기대한 제가 잘못입니다. 예? 젠장. 한 번에 영혼 두 개를 굴러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만.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나는 내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렇게 악마 같은 니놈하고도 계약을 한 거야. 가족만 살아 돌아온다면 무서울 게 없으니까.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는 마음속 외침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흐려가는 것을 느꼈다. 자, 여러분은 저 남성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 위선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로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념이든 자신보다 소중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계약을 해서 증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저와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당신도 저 남성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요.